바그다드의 노예 시장. 인간의 탐욕과 잔인함이 민낯을 드러내는 곳. 그곳을 누르 알딘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거대한 상단의 주인이었죠. 누르는 사방에서 풍기는 악취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가 한 노예상의 텐트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텐트 안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 하지만 희망도 두려움도 없는 공허한 시선의 여인. 누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존재하다니. 그때 그의 옆으로 노예 상인 무아비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굴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누르 알딘 나으리. 마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누비아에서 쓸만한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누르는 무아비아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나지막히 물었습니다. 텐트 안, 저 여인은 누구인가? 아, 보셨습니까? 저 여자는 칼리프 전하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선물입니다. 이름은 아니스 알 잘리스. 시와 노래, 춤과 악기 연주에 능합니다. 고귀한 페르시아 왕녀의 혈통이죠. 값은? 무아비아가 안색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농담이시죠? 저 여자는 이미 왕궁으로. 값을 물었소. 무아비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장사꾼으로서의 본능이 돈 냄새를 맡은 거죠. 10,000디나르입니다. 하지만 칼리프 전하께서 이미 10,000디나르는 정원이 딸린 대저택을 사고도 남을 엄청난 금액이었죠. 누르가 경멸의 눈으로 무아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스럽고 기름진 미소로도 그 욕망을 다 가릴 순 없었죠. 잠시 생각에 잠기던 누르는 결심한 듯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가격에 거래합시다. 무아비아가 흠칫 놀랐습니다. 설마 그 큰 돈에 이렇게 순순히 동의할 줄이야. 더 높은 가격을 부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나으리,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칼리프 전하에게 바쳐지기로 한 여자를. 누르가 다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아비아가 두려운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왕궁의 환관이 며칠 뒤 여인을 데리러 옵니다. 나으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 여자를 사는 순간 당신은 칼리프 전하의 적이 됩니다. 왕의 재산을 가로챈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니스와 누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허했던 그녀의 눈에 순간적인 떨림이 지나갔어요. 그것이 누르에게는 천둥처럼 큰 울림으로 다가왔죠. 10,000디나르. 그리고 아버지의 상점과 그의 딸린 말과 낙타들까지. 지금 당장.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커진 거래 규모에 무아비아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미쳤군요, 나으리. 겨우 노예 계집 하나를 위해 전 재산을. 무아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죠. 누르의 저택. 텅 빈 그 공간에 아니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눈으로 누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물건입니다. 사고 팔리는 상품. 저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죠.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누르가 그녀에게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서 뭔가를 봤소. 아니스가 고개를 돌려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페르시아 왕녀라고 한 것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8살 때 팔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의 유일한 따뜻했던 기억이죠. 그 후로 17년 동안 13명의 주인을 거쳤습니다. 시를 배웠고, 춤을 배웠고, 악기를 배웠어요. 어떻게 남자를 기쁘게 하는지도 배웠죠. 하지만 제 자신으로 존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요. 아니스가 누르를 돌아봤습니다. 자유. 당신 재산으로 산 여자에게 자유라니. 당신은 모르는군요. 노예에게 진짜 지옥은 매질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의 시간은 누군가 나에게 친절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착각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자유라고. 그러다 어느 날 깨닫죠. 달콤한 그 친절이 그냥 주인의 변덕일 뿐이라는 것을. 누르가 답답한 듯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유민의 증서를 써주겠소. 그럼 저는 어디로 갑니까? 가족도 돈도 기술도 없는 여자가 어디로? 다시 노예 시장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거리에서 몸이라도 팔까요? 생각이 짧았군. 그냥 내 곁에 있어도 돼요. 아니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노예는 사랑받지 않습니다. 저는 소유될 뿐입니다. 며칠 뒤, 황관의 보고를 받은 칼리프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황관이 떨며 칼리프 앞에 무릎 꿇고 있었죠. 상인 무아비아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노예를 팔았습니다. 무슨 일을 그따위로. 칼리프는 왕좌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욕심 많은 장사치를 잡아들여 극형에 처하라. 황관이 물러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던 재상 자파르가 칼리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 이것은 단순한 거래 실수가 아닙니다. 전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한 상인의 아들이 왕의 재산을 가로채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칼리프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파르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여자 노예도. 순간 자파르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전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방법이죠. 말해보아라. 자파르가 칼리프에게 귓속말을 소근거리자 칼리프가 웃었습니다. 흥미롭구나. 좋아.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배신하는지 두고 보자. 누르의 저택. 아니스가 류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슬픈 멜로디가 쓸쓸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누르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모두 맞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지금에서야 내가 후회하는 건 당신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유를 줄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죠. 아니스가 연주를 멈추고 누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주인입니다. 다른 주인들은 첫날 밤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웠어요. 하지만 당신은 일주일 동안 저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가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스가 류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누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먼저 당신을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주인을 원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한 본능일까요? 누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아니스의 무감각한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당신 눈이 변했다는 것. 이제 당신의 눈에서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게. 노예에게 희망은 고문입니다.
왜냐면 그건 언젠가 빼앗길 테니까요.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르 알딘, 칼리프 전하의 명으로 너를 체포한다. 누르가 아니스를 감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칼리프의 재산을 훔친 죄다. 너희 둘 다 칼리프 앞에 설 것이다. 아니스가 누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마침내 눈물이 맺혔죠. 제가 말했잖아요. 희망은 고문이라고. 누르와 아니스.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또 교활한 재상 자파르의 음모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쓸쓸하고 험난한 사랑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